안녕하세요. 5학년 성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벨론, 즉 신바벨로니아 다음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것처럼 금머리 바벨론, 사자 다음 나라는 은가슴, 즉 곰과 같은 나라였던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이 나라, 즉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이야기. 옛날 메소포타미아 북쪽 산악 지역에 양을 치는 민족이 살았대. 페르시아란 민족이야. 이 민족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한 대제국들의 지배를 몇백 년이나 받았지. 먼저 아시리아가 여길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이 이곳을 지배했어. 하지만 기원전 550년쯤 똑똑하고 용감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는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기병부대와 함께 유프라테스강 계곡으로 내려왔어. 그리고는 바빌론 성문 앞에 버티고 섰지.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 성벽 위의 바빌론 사람들은 비웃었대. 보잘것없는 군대로는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페르시아엔 똑똑하고 용감한 지휘관이 있었고 덕분에 바빌론 군대를 꺾고 도시를 정복할 수 있었지. 키루스 2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어. 바빌론 때문에 고생했던 페르시아 사람이라 키루스 2세는 착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백성한테 종교의 자유를 줬지. 바빌론에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대. 키루스 2세의 후계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 키루스 2세와 그 전후의 왕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에 속해 이들은 300년 가까이 페르시아를 다스렸어. 제국 건설하기. 조로아스터는 예언자가 됐어. 그의 가르침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로 발전했고 말이야. 페르시아인 대부분이 신도가 됐지. 페르시아 왕들은 온 세상에 선이 퍼지려면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 전쟁을 없앤다고? 그거 정말로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없애?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페르시아 왕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온 세상에 선이 퍼질 거라나?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정복을 꿈꾼 제국이 태어났지. 키루스 2세는 바빌론만 정복한 게 아니야. 리디아 왕국도 정복하고 이오니아해의 도시국가들 마삭의 타이도 공격했지. 그러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 군대와 나라를 이어받은 건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였어. 아들은 정복전쟁을 계속했고 이집트까지 영토를 넓혔대. 아프리카 북부까지 차지하자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커졌어. 고대 문명을 탄생시킨 땅을 몇 개나 차지한 거야.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그 후에도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 무력으로 정복을 하긴 했지만 페르시아 왕들은 처음의 결심을 잊지 않았어. 자신들과 다른 문화와 조로아스터교가 아닌 종교들도 허락하고 다른 민족의 지식과 전통을 받아들였지. 페르시아 제국에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다양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해. 적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당한 왕들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 거길 다스리게 해줬어. 평화를 지키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줬어. 대표적인 게 페니키아인이야. 페니키아는 감사의 뜻으로 페르시아의 해군을 빌려줬지. 페르시아 제국 두 번째 이야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 키루스 2세지만 제국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은 다리우스 대왕이었어.
다리우스 대왕은 왕 중의 왕으로 불렸지.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에 화려하고 새롭고 멋진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도시들의 나이는 대부분 1000살이 넘었어. 정말 오래된 도시들이었지. 다리우스가 보기에 이 도시들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래서 기원전 520년쯤 다리우스는 널찍한 고원에다 새로운 수도를 지으라고 명령해. 그때까지 세워진 도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말이야. 새 수도의 이름은 페르시아의 도시 페르세폴리스였어. 페르세폴리스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지. 평소엔 도시가 텅 비어 있었다는 점이야. 신기하지? 페르세폴리스는 특별한 행사에만 사용된 도시였대. 봄이 시작되는 춘분에 열린 세맞이 축제가 그런 행사였어. 축제 기간 중에는 제국 곳곳에서 온 귀족들이 거대한 궁전에 줄지어 서서 황제한테 갖가지 선물을 바쳤어. 그 궁전의 넓이는 약 12,000제곱미터, 체육관 23개만 했대. 천장을 떠받친 72개의 거대한 기둥은 높이가 20m였고. 그리스와의 전쟁. 페르시아 제국 군대한테는 적수가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지중해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 다리우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서쪽으로 보냈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제국에 넣고 싶었거든. 그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고 싶지가 않았지. 페르시아 황제한테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싫었고, 기원전 500년쯤 그리스의 도시국가 몇몇은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인들을 그리스 땅에서 내쫓아버려. 스스로를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다리우스 대왕은 기분이 엄청 나빠졌대. 그래서 빼앗긴 도시들을 되찾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대왕은 수십만 명의 병사들과 군함들을 아테네로 보냈어. 군대를 지휘한 건 대왕의 동생이었어. 두 나라 군대는 마라톤 평원에서 만났어. 페르시아 병사의 수는 아테네 인구보다도 많았대. 페르시아 군대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고 있었고 아테네는 가망이 없어 보였지. 하지만 페르시아가 몰랐던 게 있었어. 아테네 사람들의 용기와 정신력 말이야. 아테네의 운명은 전투 결과에 달려 있었어. 여기서 지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 없는 삶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아테네는 필사적으로 싸웠대. 페르시아는 지고 말았지. 이 사실을 안 다리우스 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래서 아들인 크세르크세스한테 다짐을 받지. 꼭 원수를 갚겠다고 말이야. 다리우스 대왕이 죽자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지. 기원전 480년 황제는 거대한 제국 전체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스를 공격하러 간 병사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대. 우와! 페르시아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거든. 작은 도시국가한테 당한 패배로 화가 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었지.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병사 300명은 10배가 넘는 페르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어. 스파르타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페르시아는 결국 아테네로 들어갔지. 그런데 도시는 비어 있었대.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사람들을 살라미스 섬에 피신시켰거든. 아테네 바로 앞에 있는 섬 말이야. 크세르크세스 1세는 바다로 가서 그리스군을 공격하지. 하지만 그리스의 배는 더 빠르고 조종하기가 쉬웠지. 페르시아 군함들은 차례로 침몰했어. 이렇게 해서 그리스는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2번이나 무찌르게 됐어. 이때부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 않았고 두 나라 사이엔 평화가 찾아왔지. 이 승리는 그리스를 크게 변화시켜 그리스는 자유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됐고 이후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전성기를 맞이해. 제국의 최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페르시아에도 변화를 가져왔지.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로 돌아왔지만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말아. 뒤를 이은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는 데 흥미가 없었어.
후대의 황제들이 관심을 기울인 건 돈벌이였대. 걸핏하면 황제들은 더 크고 더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대. 걷어들인 세금은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값비싼 옷과 노예를 사들이는 데 써버렸지.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황제들 때문에 제국은 약해졌어. 그리고 이쯤 20살 청년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지. 당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공격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싶었어.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보병 3만 명과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출발했지. 페르시아 제국의 땅을 차례로 점령하며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에 대해 알게 돼.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지.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마지막으로 격돌한 건 이수스 전투였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워버렸대. 그리고 인도를 향해 나아갔지. 인도에서 돌아올 때부터 알렉산드로스의 이름 뒤엔 대왕이란 말이 붙었어. 대왕은 바빌론에서 제국을 다스렸지. 미인으로 소문난 록산하고 결혼도 했고 말이야. 알렉산드로스는 각 민족의 풍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대. 페르시아한테 배운 거였을 거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처럼 페르시아는 거대한 강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여러 나라 지역을 정복했고 그 왕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아마 영화 300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성하게 커갔던 페르시아 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 다음 나라인 그리스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지요. 마지막 다니엘 2장에 돌나라가 날아와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모두 무너뜨렸듯이 이 지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가 다가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합시키고 없애고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또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